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건설 구조물 중에서도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어요. 그래서 교량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수자원을 이용한 수자원과 관련된 토목 구조물, 상하수도, 중수도, 그리고 댐, 하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목 구조물은 다 끝나고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건축 구조물은 인간이 편리하고 그리고 쾌적한 생활 그리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건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커스는 자연 환경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구조물은 용도나 아니면 어떻게 이 건축 구조물을 짓는지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다양한 구조 형식이 있기 때문에 종이 쳤어요. 이제 수업이 시작한다는 사인이에요. 네, 그래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건데 먼저 건축 구조물을 용도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건축 구조물은 우리가 주거 공간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얘를 공공기관으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구조물을 주거용 발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주거용 건축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예시로 단독주택 아니면은 아파트 아니면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주거용 건축 구조물로 예시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바로 주거용 건축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공용 건축 구조물이에요. 공공기관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지은 구조물이죠. 학교, 뭐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다 공공용 건축 구조물에 해당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용과 성격이 굉장히 다른 상업용 건축 구조물이에요. 개인이 보통은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 사유를 해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이 상업적 활동, 즉 경제적으로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지은 구조물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호텔, 그리고 음식점, 아니면 영화관, 학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업용 건축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 구조물을 주거용으로 쓸래? 아니면 공공기관으로 쓸래? 공공용으로 쓸래? 아니면 상업용으로 쓸래?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구조 형식에 따라서 건축 구조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일단은 선생님이 사진으로 같이 볼 거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도표로 봐볼게요. 첫 번째는 가구식 구조예요. 비교적으로 가늘고 긴 자재들, 그러니까 목재나 철제 등 긴 구조를 조립해서 뼈대를 만드는 구조를 가구식 구조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구조로서는 목조 구조, 그리고 철골 구조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두 번째, 조족식 구조는 벽돌 아니면 돌 아니면 블럭 등을 쌓아서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서 얘를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구조를 조족식 구조 이렇게 합니다. 조족식 구조는 뭐를 예시로 들어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기 돼지 삼형제 동화를 다들 한번 들어봤잖아요. 거기에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집을 짓는데 첫째 돼지, 둘째 돼지, 셋째 돼지가 나와요. 근데 첫째랑 둘째는 아주 게을러가지고 집을 대충 짓죠. 뭐 밀집이나 뭐 가시덩굴 같은 걸로 집을 지어서 늑대한테 잡아 먹히는데 셋째는 똑똑해가지고 벽돌로 집을 지어서 튼튼해서 늑대한테 살아남는 그런
대강 이런 줄거리인데 그 셋째 대지가 맞는 집이 바로 조적식 구조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접착제나 몰타르를 섞어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척척 쌓다 보니까 굉장히 뭐가 장점이냐면 외관이 너무 예뻐요. 특히나 옛날에는 그 적벽돌이 굉장히 또 이제 다른 벽돌에 비해서 비싸서 오래 구우면은 벽돌 색깔이 적색이 들거든요. 그럼 오래 구웠다라는 뜻은 비싼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적벽돌로 이제 집을 짓는 것이 이제 부의 상징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많이 지었는데 되게 외관이 너무 예뻐요. 외관이 예쁘니까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담장 같은 데에서는 조적식 구조를 많이 쓰는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이 결국에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가 된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하나하나가 차곡차곡 접착제나 몰타루로 쌓여서 이제 한 벽이 되는 거다 보니 부분적으로 이제 균열이 생기기가 쉬운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일체식 구조는 기초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공사라고 하죠. 그 땅을 공사하는 것부터, 그러니까 기초부터 땅부터 지붕까지 건물 전체가 하나로 만들어진 한 몸이 되는 구조를 우리가 일체식 구조라고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여러분들 아파트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대부분 많이 짓고요. 그다음에 초고층 그런 빌딩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짓습니다. 아까 우리가 철골 구조는 가구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철골 구조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약간 중간적인 그런 장점들을 다 섞어서 만든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얘네들도 우리가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한 번 더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 건축이 더 이상은 이제 환경에 제한을 받거나 아니면 되게 똑같은 모양, 되게 단순한 그런 직사각형의 모양의 건물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고 특수 기하학적인 모양들, 그 다음에 자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굉장히 되게 최첨단의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된 건물들이 나오면서 이런 구조들을 특수 구조로 이제 한 뭉뚱그려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이나 요구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수 기술이 적용된 구조이에요. 이런 구조들마다 각각의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사진을 같이 보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가구식 구조라는 것을 빨리 캐치해야 돼요. 왜냐면 일단 목재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가늘고 긴 이런 부재들로 지금 적합해가지고 조립해서 뼈대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가구식 구조죠. 그래서 목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철골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목재를 이용하면 좀 장점은 일단 예뻐요. 그리고 친환경적이에요. 그래서 가공도 쉽고요. 근데 안 좋은 최대 단점이 뭘까요? 불에 타기가 쉽습니다. 예전에는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나무로서 집을 많이 짓고 아니면 그 건축 구조물을 많이 지었을 텐데 안타까운 사진 하나를 보여주자면 바로 이 사진은 파리 시대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에요. 이 성당이 물론 돌 조석식으로도 쌓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목재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재에는 굉장히 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에도 약하죠, 여러분. 수분에도. 그래서 썩거나 뒤틀리기가 쉽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라운 게 에버랜드에 가면 티익스프레스가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그렇게 막 쉥쉥쉥한 그런 되게 무서운 청룡열차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되게
고높이에서 이렇게 팍 떨어지는 그 티익스프레스가 이렇게 목재로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그 멀리서 보면은 그게 철골로 되어 있어 보이잖아요. 네, 아닙니다. 에버랜드 실제로 한번 가보세요. 아,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면 안 되고요. 사진으로만 한번 보세요. 되게 그 목재로 이루어져 있어서 선생님은 도저히 무섭더라고요. 그 목재가 그 삐그덕삐그덕 거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네, 이것은 이제 철골로 만든 가구식 구조. 여러분, 이 철골은 어떤 거냐면 바로 에펠탑이에요. 선생님이 직접 그 파리를 갔을 때 그 에펠탑 밑을 지나가서 이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굉장히 철골 구조가 예쁜데 이제 또 철골 구조의 장점은 가볍기 때문에 고층, 그러니까 그 초고층 빌딩 되게 가벼워서 이제 높이 쌓을 수가 있지만 되게 불에는 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구식 구조고요. 다음 두 번째로 볼 것은 조적식 구조예요. 조적식 구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아니면 블럭이라든지 돌 등을 접착제나 몰타르로 이렇게 쌓아서 벽을 만드는 것을 조적식 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가 쉽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는 바로 일제식 구조. 기초부터 지붕까지 한 몸뚱아리로, 한 몸체로 이루어진 구조를 일체식 구조라고 하고, 크게 우리가 분류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여러분들 아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 그래서 초고층 빌딩에 이 구조가 많이 쓰입니다. 선생님이 이것은 좀 더 자세하게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색깔을 진한 걸로.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철골을 섞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철근의 콘크리트와 어딨지? 이 철근의 그 특징과 그 콘크리트 특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시멘트에다가 모래나 자갈 그리고 흙 같은 것을 이제 잘 풀어서 섞어서 이제 만드는 게 콘크리트인데 이 콘크리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선생님이 그냥 콘크리트를 대충 그려볼게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다고 콘크리트의 옆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콘크리트예요. 네, 이 콘크리트에다가 선생님이 위에서 하중을 주게 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콘크리트는 이런 모양으로 변형이 될 거예요. 선생님이 힘을 엄청 줬어요. 힘이 세가지고 엄청 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예시를 들 때 콘크리트가 이렇게 변형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중을 받아서 콘크리트가 변형이 생기게 되면 윗부분에는 압축력이 작용을 하는데 윗부분은 압축의 힘이 생기는데 반대로 바닥 부분, 여기 밑부분에는 늘어나는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우리는 이것을 인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누르면, 위에서 이렇게 누르면 변형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여기 윗부분은 압축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늘어나는 인장력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콘크리트는 이 압축에는 굉장히 강하지만 늘어나는 힘에 대해서는 약하거든요, 얘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중이 생기면은 하단에 붕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붕괴가 생겨요. 이렇게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철근을 심어주는 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대략 많은 초고층 빌딩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가구식 구조랑은 달리 불에 굉장히 좋아요. 내화성이 좋고요. 그러니까 불에 쉽게 타지 않아요. 내화성이 좋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가구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에서 불이 나버리면 건물 자체가 와르르르 무너지지만 아파트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기서 살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 집만 불이 나고 뭐 옆에도 조금 이렇게 피해를 주겠지만 이 아파트 전체가 와르르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화성은 좋고요. 그 다음에 내진성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이렇게 지진이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진성이 괜찮고 그래도 버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튼튼하다고 했으니까 내구성도 좋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초고층 빌딩도 그냥 철근 콘크리트로 지으면 되는데 왜 초고층 빌딩에는 철근 콘크리트가 적합하지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불에도 좋고 지진이 일어나도 좋고 그리고 튼튼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얘는 너무 무거워요. 왜겠어요, 여러분? 콘크리트가 이렇게 계속 쌓이는데 이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땅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은 한계가 있고 초고층으로 지으면서 더 이렇게 세우게 되면 건물이 너무 무거워져요. 뚱뚱해져요. 그리고 또 이제 초고층 빌딩으로 높이 세울수록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자체가 두꺼워져서 실제 유효한 면적, 그러니까 실내, 우리 건물 외벽만 두꺼워지고 실내에서 쓸 수 있는 이런 유효 면적이 떨어지는 그런 결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아파트 정도의 그런 고층 빌딩에는 괜찮겠지만 얘를 초고층 빌딩으로 쓰기에는 너무 무거운 애라서 쓰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재도 많이 들고요. 콘크리트가 계속 들고요. 그다음에 이 무거운 건물을 버틸 수 있는 이 기초공사도 굉장히 되게 힘들어요. 토공사, 땅을 공사해야 되거든요. 얘를 이제 버텨야 되는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철골 구조예요. 근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불에는 또 약하고요. 내화성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얘는 내화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얘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하게 섞은 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거죠. 그리고 얘는 그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무겁지만 철골은 또 가볍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점을 서로 보완을 해서 초고층 빌딩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사진으로 제대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글씨가 날아가는데 사실 선생님 글씨 엄청 예쁘게 잘 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철근을 심고요. 여기에다가 뭐를 부어버리냐면 여러분 콘크리트를 부어버려요. 붓게 되면은 이제 얘가 굳으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직접 공사 현장을 봐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철근을 세우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틀이 생기면 콘크리트를 부어버립니다. 어떻게 붓냐? 여러분들 이런 자동차 본 적 있을 거예요. 레미콘이잖아요. 이 레미콘이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시멘트랑 물이랑 모래랑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얘를 직접 공사 현장에서 만들면은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피경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운반하면서 여기 이 레미콘에서 같이 운반과 동시에 콘크리트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콘크리트를 바로 공사 현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부어서 굳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고요. 여기에다가 철근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부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 철근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어요? 그렇죠. 철골도 있네요. 적당히 철근과 철골을 이제 해서 여기에다가 뭐를 부어?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15층 건물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더 아주 초고층에 아주 상당한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선생님 초등학교 때 미국에서 9.11 테러가 나요. 거기 쌍둥이 빌딩이 굉장히 높은 빌딩이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그 테러 단체가 비행기로 뚫어버리는 건물을 이렇게 딱 뚫어버려서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9.11 테러 이 쌍둥이 빌딩이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비행기가 이 쌍둥이 건물을 이렇게 딱 뚫었을 때 바로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CNN 영상을 한번 궁금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건물을 이제 뚫어버리고 비행기가 이제 이 쌍둥이 빌딩을 뚫어서 한참 후에 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게 된 이유가요. 이 건물의 내구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 철골이 선생님이 아까 그 불에 약하다고 했잖아요. 얘가 결국엔 불에 타서 이렇게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를 선생님이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예 수업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특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특수구조입니다. 특수구조는 다양한 기능 그리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수기법이 적용된 건데 요즘은 이렇게 건물들의 모습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굉장히 높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구조로 적용된 구조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어떤 도시의 디즈니랜드라고 하는데요. 디즈니랜드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이런 쉘 구조, 무슨 이렇게 막 같은 구조들로 굉장히 건물들이 다양한 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진은 여러분들 고척 스카이돔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구장인데 이제 야구가 야외에서 벌어지는 경기라서 비가 오게 될 경우 이제 제한적인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서시사철 공연도 할 수 있고 경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스카이 돔 구조도요. 굉장히 특수한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지는 사진이 여기는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인데요.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요, 여러분들 건물이 휘어져 있어요. 그쵸? 건물이 이렇게 휘어져 있고 세 개의 건물이 한 지붕을 지금 떠받들고 있는데 사실 얘는 수영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위에 꼭대기가 수영장이고 그 수영장을 버티고 있는 세 개의 건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실제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을 가서 딱 한 박 하루를 묵었거든요. 굉장히 그냥 되게 신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싱가포르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요. 똑같은 모양의 디자인의 건물을 짓는 것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건축가의 창의력과 그리고 그 공학 같은 건축공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여기 싱가포르예요. 근데 이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샌즈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건물은 또 누가 지었느냐?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쌍용건설이 지었습니다. 거의 지금 마리나 베이 샌즈는 여러 건축 중에서도 굉장히 그런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적인 건물이 돼버렸는데 이 건물을 바로 우리 쌍용건설이 지었다는 거. 그래서 야경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가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여기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8시인가? 그쯤에 막 레이저 쇼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마리나 베이 샌즈에서 바로 베란다로 가면 보이는 것이 여기 제일 큰 슈퍼트리라고 있는데 사진이 좀 작지만 슈퍼트리 네 여기 있네요. 슈퍼트리. 그래서 굉장히 건축물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것을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구조물 아주 유명한 석굴암입니다. 석굴암 불국사는 통일신라시대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여행으로 선생님 초등학교 때 신라래 신라시대 유물이 많이 있는 그 경주에 놀러가서 이렇게 불국사를 꼭 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석굴암을 실제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적식으로 돌을 쌓아서 아치 모양의 돔을 건축한 이 석굴암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건설 구조물입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건설 구조물은 비교적 단기간에 만들어진다. OX. 정답은 뭔가요, 여러분? 건설 구조물이 단기간에 만들어지나요? 정답은 비교적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만들어지죠. 물론 요즘은 3D 프린팅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집도 나오고 건축 구조물도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 이번에 우한에서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긴급하게 이제 병동을 짓는 그런 사진도 선생님이 뉴스에서 봤었는데 물론 정말 단기간으로 만들어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굉장히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잘 만들어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부실 공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건설 구조물이 단기간에 만들어졌다고 했을 땐 선생님이 가장 드는 생각이 정말 튼튼하게 지어졌을까? 입니다. 어쨌든 X예요. 다음 두 번째, 아파트, 빌딩은 건축 구조물에 해당한다. 정답은? 네, O입니다. 건축 구조물이죠.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 우리 이제 건축 기술의
건설 기술의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그리고 건축 구조물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시설이나 구조물을 만드는 수단이나 활동을 건설 기술이라고 한다. 건설 기술은 자연 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이 활동하기에 편리한 환경의 구조물을 만드는 토목 기술과 인간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 기술을 만드는 건축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건설 기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장기성, 공공성, 일회성, 지역성, 경제성, 종합성 등의 특징을 갖습니다. 토목 구조물은 인간이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연 환경을 개선하여 만든 구조물로 교통 관련 구조물, 여러분들 교량, 터널, 도로 등을 들 수 있고요. 수자원과 관련된 구조물, 댐, 상하수도, 중수도, 그리고 하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건축 구조물은 인간이 편리하고 쾌적하며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용도별로 분류했었고요, 오늘. 그리고 또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구조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었는데, 구조에 대해서만 또 복습을 해보자면, 첫 번째, 비교적 가늘다란 그런 재료들을 조립해서 만드는 가구식 구조. 여기에는 목재나 철골 구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아기돼지 삼형제의 셋째가 지었던 조적식 구조. 벽돌이나 블럭 그리고 큰 돌 같은 것을 쌓아서 짓는 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체형 구조. 일체식 구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여기에 철골이 합쳐진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밖에 다양한 기능들을 적용시켜서 특수한 방식으로 짓는 특수식 구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건설 구조물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